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토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튜디오를 새로 지금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뒤에 보면 화면이 달라졌죠. 이게 이제 1스튜디오, 2스튜디오가 이제 저희 2스튜디오에 잔바리는 가만 계시고요. 이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3명 하게 돼 있는데 4명이 지금 앉아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희가 이제 1스튜디오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일쯤 공사가 마무리되면 월요일부터는 화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아마 LED도 장착이 됩니다. 이게 돈 많이 투자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친화적인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 와서 옹기종기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잔바리 원과 두 분의 민주당 인사를 모시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잔바리 원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잔바리 강성필입니다. 잔바리 2는 어디 가셨어요? 잔바리 투는 뭐 돈 벌러 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지은 민주당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지은 죄송합니다. 이지은 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아니 곧 의원 될 거니까 곧 의원으로 할게요. 곧 의원. 그다음에 홍정민 전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또 의원. 또 의원. 아니 또 시장. 이번엔 또 시장으로. 또 시장으로. 네, 갑니다. 매요. 네. 발음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사이에 아이디입니다. 매국노 윤석열님이 2,000원 종편 수계 나왔다고. 강성필이 종편 수계거든요. 종편 수계 나왔다고. 즐거워하고 제 옆에서 크고 있습니다. 네. 무럭무럭 잘하고 있습니다. 무럭무럭 잘하고 있죠. 옆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종편에 나가봤는데 그 스트레스가 정말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일단 주제 자체가 굉장히 맞아요. 편향적이고 맞아요. 사회자도 이미 저쪽 편향적이에요. 편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맞아요. 거의 뭐 3대1로 싸우는 느낌. 자, 우리 위원장님하고 네네. 방송을 했는데 네네.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뭐야 이거 지금? 맨날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하다가 가면 놀라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판 소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재판 소원 내용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잖아요. 뭐 독일하고 뭐 스페인 어쩌고 저쩌고. 근데 갑자기 걔네들은 아이템으로 재판 소원이 나왔는데 재판 소원 때문에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다던데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니까 맞아요. 네. 좀 뭐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맞아요. 끝까지 그냥 민주당 공격. 맞아요. 네. 아이템도 다 민주당 공격하는 거 맞습니다. 가져와요. 네. 그런 정부하고. 주제들로만.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진행자도 편파야. 네. 가끔은 진행자하고 싸우기도 해요. 맞아요. 질문도 되게 이상하게 하시고 훅 들어오는 것도 말하는데 네, 맞아요. 패널이 그렇고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진행자분이 진행자가 없이 패널이 4명이구만. 맞아요. 네. 3대1로 싸우는 느낌. 그런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지금도 한 400여 분 벌써 들어와 계시는데 더 많이 오셔야 돼요. 이제 토요일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슈퍼챗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편 수계를 응원하는 슈퍼챗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TK에 가셨습니다. 네, 대구에 가서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고향이 오셔서 푸근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또 대통령께서 TK 출신이시잖아요. 안동 출신이시고 물론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많은 부분 또 대구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분위기를 보니까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이지은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저는 이런 타운홀 미팅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네. 이재명 대통령의 MBTI는 STJ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STJ. 거예요. 근데 이제 찾아봤더니 네. ISTJ가 딱 ISTJ. 맞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오. I인지 E인지는 조금 헷갈렸었는데 이제 아이라고 주장하세요. 네, I라고 본인이? 주장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STJ는 딱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정말 현실주의적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업무 중심적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계획적이고 이런 게 그대로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정치인들이 뜬구름 잡는 소리라든지 그런 희망 얘기 많이 고문 그거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 전혀 안 하시고 그다음에 뭐 어떤 분이 지하상가 이런 얘기 딱 하려고 했더니 네. 그 자리에서 바로 끊어서 그거는 나의 권한이 아니다. 그렇죠. 대구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건 시간 낭비일 수 있다라고 딱 끊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분이 뭐 무기계약직의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맞아요. 이런 얘기를 얘기했죠. 하셨더니 그거는 뭐 그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다른 쪽에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고라고 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1시간 반 동안 대통령님이 이런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들으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자기 이야기 장황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딱딱딱딱 끊으니까 요렇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신다는 생각. 두 번째는 그리고 이렇게 불가능한 거 딱 자르고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기 때문에 그 공약 이행률이 96%인가 그렇잖아요. 경기도지사 하실 때.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홍 의원님은 그 주호영하고 대화한 거 들으셨어요? 아 들었어요. 민원인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호영이 손을 예. 두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말도 되게 길게 하시고 네. 정말 진심을 담아서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그러셨잖아요. 아 지난 집권 때 정부. 하시지. 왜 집권 때 안 하냐고. 하시지. 네. 그게 되게 너무 웃겼는데 근데 주호영 뭐 지금 부의장님이시죠. 네, 네, 네. 의원님 입장에서도 전임 대통령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윤석열한테 윤석열. 얘기해서는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거다. 알고. 네, 근데 뭐 얘기는 했겠죠. 네. 했지만 돌아온 답변이 저도 그 장면이 주호영 부의장하고도 얘기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렇게 군공항에 대해서 광주에서도 뭐 똑같은 문제라 법도 발의를 해서 뭐 국가가 지원할 수 없었는데 원래는 있게 만들었고 근데 거기서 되게 치고 빠지시더라고요. 다만 근데 이게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만든 거지 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할 거냐 말 거냐는 또 결단이다. 그런 내용들이 야 진짜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뭐 어떤 뭐 연예인을 좋아할 때도 네네. 연기력이나 그 메소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안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맡겨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진짜로 믿고 맡기고 싶은 마음이 아마 주호영 부의장도 들 정도로 그렇게 너무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박수 맞아요. 치고 난리 났어요 그때. TK인데 근데 네. 뭐 이제 부대변인 얘기 듣기 전에 대구에 사시는 지지자분인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손들고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민주당 자기가 찍은 대통령. 그랬더니 힘드셨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공감을 하시면서 힘들었다. 맞아요. 근데 되게 대구에 사시는 분들 민주당 지지자를 되게 프라이드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 네. 와서 그렇게 하시는 걸 네. 보고. 강 부위원장은 광주 출신이신데 네. 어제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저는 예전부터 네. 기본적으로 단체장을 하셨던 사람들이 대통령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 기초가 됐던 광역이 됐던지 간에 이 단체장을 해보면 뭐 사회, 문화, 체육, 복지, 교육부터 해가지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작은 정부를 이미 이끌어보고 그 하나하나의 민원을 듣고 정책으로 연결을 시키고 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초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들이 하나의 대통령의 작은 업무 중에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기초보다 광역이 공 하나가 더 늘어나고 광역보다 뭐 대한민국이 공이 몇 개 늘어나는 그 차이일 뿐이지 원리는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성남시장이라든지 경기도지사를 통해 가지고 이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민과의 대화를 하잖아요. 저도 과거에 이제 뭐 광역 단체장을 모셔봤지만 준비를 엄청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어떤 질문이 나올 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딱 끝나고 나면 아휴 저 사람은 잘 모르네. 광주에 관심이 없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단체장이었을 때 중앙정부에게 바랬던 점들, 아쉬웠던 점들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를 해가면서 들어주면서도 또 정리할 건 정리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역시 준비된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 중에서는 만나면 만날수록 이 인기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네. 만날수록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최소한도로 정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첫 번째 대통령, 뭐가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 어떤 호칭을 받는 첫 번째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대구, 부울경 이런 곳을 자주 가셔서 그 지역민들 목소리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네. 이제 재밌는 그 장면들이 좀 네, 몇 가지 네. 있었는데 네. 하정우 수석을 되게 예뻐한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대통령의 챗 GPT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뭐 그분도 네. 잘 이제 네, 네, 문제점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일부러 그 기회를 하정우 수석에게 줬다는 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주면서 자 저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요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렇게 다다다다다 딱 답변을 하니까 아 이것이 여러분 제가 하정우 수석을 모시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이러는데 너무
예쁘죠, 너무 맞아요. 잘하죠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딱 보였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어떤 또 마지막 쪽에 어떤 여성분께서 되게 이제 대구 시민 어떻게 보면 좀 돌려가기 하듯이 말씀하신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대구가 독립운동의 뭐 80% 90%를 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거의 반대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구 시민들이 대구의 역사와 뿌리를 안다면 지금처럼 2대8 1대9의 정서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맞아, 얘기를 맞아. 하셨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구가 원래 예전부터 불의에 한거하고 맞아요. 억압에 저항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민주화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네, 진짜로.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막 돌려가는 요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살짝 관전 포인트들이 재밌는 관전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정치권에 있으면서 뭐 기자 아니면 당직자 아니면 같은 정치인들을 주로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근데 가장 생산적인 대화를 할 때가 기업에 있는 사람들 만날 때예요. 기업에 있는 특히 뭐 임원들 같은 경우는 해외 많이 돌아다니니까 꼭 일과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들을 게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하정우 수석하고 얘기를 하면 아 저런 세상이 있구나. 네. 또 같은 일을 바라보고 접근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직사회에 기업의 문화도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정말 크거든요. 요즘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생각해도 야 이 똘똘한 녀석 정말 귀엽네.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너무 예뻐하는 게 눈에 네, 보여요. 느껴질 예.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그 이번에 2월에 인사해서 제 친한 선배가 네, 네. 중앙지법에 있다가 대구지법으로 갔어요. 네. 아유 뭐 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그 밑도 끝도 없이 이제 판사님이니까 저는 일에 대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아 정민아 여기는 정말 보수의 심장이야.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정말 뭐 굉장히 보수 지지자분들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다 받아들이고 조용하대요. 너무 조용하대요. 중앙지법도 되게 시끄러운데 네. 그 너무 조용하고 다 수능해서 깜짝 놀랐다고. 그 정도로 이제 약간 말씀하신 대로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대구는 이제 다른 수도권하고 매우 다른데 거기 가셔가지고 보수의 심장에 가셔서 네. 많은 말씀을 하시고 특히 저는 오늘 타운홀 미팅 이렇게 네, 오늘 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연설을 한다거나 행사에서 축사를 한 게 아니라 시민들하고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한 게 마지막에도 분열보다는 존중과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전략적이던 아니면 정말 근데 사실은 타운홀 미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공을 못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한데 네, 맞아요. 가서 정말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현장에 그런 열기를 전달하고 네. 사실은 이 뭐 보수의 심장이라고 많이들 하고 이렇게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아 우리가 다른가 했는데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말 대통령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그리고 그 얘기들이 너무 재밌고 다른 지역보다 사실 더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가신 거의 효과가 대구 시민들도 많이 느꼈겠지만 저한테도 되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 아니 그 하정우 수석 얘기하니까 제 별명이 뭔지 아시잖아요. 뭐예요? 아 모르세요? 네. 네. 잔바리 원조? 아니 먼저 잔발이? 이재명의 아들이에요. 맞네, 맞네. 미국 계신 거 아니에요? 어린 이재명. 아니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더 형 아니에요? 아니요 2살 저보다 그래요? 많으세요. 2살 많으신데. 뭐하시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3살에 나왔다고 이런 얘기도 좀 해야지. 네. 나 동안이잖아. 우리 최진범 교수님과 보기가 다르게 동안이에요. 질투나잖아요. 네. 하정우 수석만 좋아하셔야지. 대통령님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요. 아들이 의리를 챙기시라고. 버리시면 안 돼요. 네. 이 사감 방송 정말 문제. 사감 방송. 또 댓글 많이 올려주신 러블리님이 네. 와 홍정민 의원님 나오셨네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걸 올려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지은 또 혜리님은 저하고 강성필에게 올려 최진봉 교수님 적극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강성필 부장님 귀엽다고. 그리고 이지은님이라고 썼어요. 심종필님인데 이지은님 그분이 쓴 겁니다. 이쁘십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괜히 그리고 또 하나 사신 방송 같은데 오늘. 아니 제가 그래 아니 왜냐면 또 괜히 외모 평가가 좀 들릴까봐 신계철님은 이지은 미래의 정치인이다 화이팅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8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래서 800명 넘어간 기념으로 화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죠. 아니 박성재 네.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돼 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다시 청구할 것 같습니다. 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데 일단 기각된 것부터 얘기를 해보죠.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두 법조인들 얘기해 보세요. 아니 사실 제가 네. 그 지난주에 네, 그 기각되기 직전에 방송에서 저랑 이제 정구승 변호사님 기억하시죠? 네. 이게 기각이 안
기각이 될 수가 없다. 무조건 네네. 영장 발부된다라고 했고 그때 정호성 변호사님이 그렇지만 워낙 그렇지, 사법부의 사법부를 믿을 수 이상한 없다 얘기했죠. 믿을 수 없다 했는데 제가 맞아요. 졌는데 기각이 된 것까지는 뭐 그냥 사법부가 모른 척 몰래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대놓고 명시적으로 우리는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한 느낌이 네. 그 기각 사유가 말도 안 되는 사유였어요. 그렇죠. 위법성 인식이 없을 수 있다. 그러면서 내란 지금 내란으로 재판받는 그 많은 그 피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렇죠.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네. 아 진짜 너무 충격인데 봤더니 그 기각시킨 판사가 네네. 박정호 부장판사인데 맞아요.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보통은 부장판사들이 다 이렇게 다양하게 아까 2월에 그 인사가 있었죠. 정기 네. 인사, 법관 정기 인사 가는데 그 수원 3인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원지법에서 3명이 동시에 부장판사가 같이 왔어요. 그 인사는 조이대가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그렇겠죠. 보니까 내란 재판이 거의 다 윤석열, 김건희, 뭐 한덕수 거의 다 중앙지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박성재만 기각시킨 게 아니라 리박스쿨 최효숙도 기각시키고 그 집사 게이트가 지금 영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데 거의 다 기각시켰어요. 그걸 기각시킨 장본인이 박성재 그 장관 기각시킨 그 박정호 판사인데 이건 너무 사법부가 드러내놓고 그냥 내란당을 응원하겠다. 내란 잔당들을 잔범들을 이거는 너무 충격입니다. 저도 이제 보통 이제 그 영장을 기각할 때는 네. 증거인멸 우려 또는 뭐 도주 우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말이 안 거거든요. 되는 거지. 이거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겠다를 넘어서 무죄의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는 거여가지고 너무 굉장히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다른 사람들도 나 이거 불법인지 몰랐어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럼 너도 위법성 인식 못했네. 심지어 이거는 윤석열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나는 합법적인 계엄을 했을 뿐이다. 네, 나는 이거 주장하죠. 불법이라고 전혀 맞아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윤석열도 무죄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그렇지. 인정한 거여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저는 지금 사법부의 행태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사법부의 행태에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번에 그 국감에서 고등법원장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상으로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즈음에 또 장동혁이 뭐라고 했었냐면 네네. 윤석열 면회 갔다 와서 민주당도 전직 대통령 면회 가는 날이 생길 것이다,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두 개가 연결돼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이 드네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또 꾸미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네, 예. 굉장히 주시해야 어처구니가 된다. 없네 진짜.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많이 알고 있지만 이제 박성재가 결국에는 계엄 선포문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냐 못했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근데 이미 그 계엄 직후에 법무부에서 간부들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법무부 인권국장 네. 그리고 국제법무국장 특히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 지금 계엄 선포문 들어보니까 헌법 77조에 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법무국장도 개인적으로 인권국장을 잘 압니다. 아 그러세요? 좀 의리가 있으신가 보네요. 승재현 승재현 옛날에 맞아요. 방송이 많이 맞아요, 나왔죠. 그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법무국장도 위법성을 따져봐야 된다. 그 말은 위법하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듣는 중 마는 중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름대로 할 일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것을 최근에 느꼈냐면 네. 제가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조직력이 와해됐다. 그러니까 뭔가 짜임새가 없어졌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역할을 나눠가지고 거기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상당히 다 무너졌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내란 전단 재판부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법부의 개혁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재판 소원도 얘기하는 게 다 이 내란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제도 개선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전략적으로 이것들을 언론에 나오지 않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얘기할 때 막 소리 지르고 와해시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은 내용에 대해서 다루지 못하고 그 나가는 애티튜드에 대해서 이제 화제를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방해를 하면서 또 뒤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언론에 나오지 않게 하고 너희들에게 부담을 적게 할 테니까 마음껏 잘못된 판단을 해도 돼.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이런 식의 프레임이 좀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참. 그러니까 여기 사법부가 그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다시 이제 압수수색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 눈여겨볼 만한 게 있습니다.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는데 네. 분류심사관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곳이 가석방 심사와 수용시설 구분 등 수용자 처우 결정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범죄의 인식,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고 잘못된 행동이고 범죄가 된다는 걸 인식했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본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네, 이제 어떤 그때 부분이요? 뭐였냐면 증거인멸이라든가 뭐 약간 그 혐의가 소명되고 그런 부분을 네. 사실은 그 영장 전담 판사가 너무 무리수를 둔 게 그 네. 전날 직전에 CCTV가 공개됐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그게 누가 봐도 거기서 지시를 받고 가석방이 아니라 그 지시를 받고 정치범을 수용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구치소. 그거를 3,600명. 지시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말이 안 나오니까 아무 말이나 주장을 했어요, 박성재가. 근데 그걸 네네. 판사가 받아준 거죠. 그랬더니 그걸 증거로 그러니까요. 문건을 확인한 거를 맞아요. 증거로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그게 정말 무서운 게 가석방 그러니까 기존에 경미한 있는. 경미한 범죄들을 저지른 분들을 이렇게 풀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수용 공간 3,600명 늘리는 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건이 나왔음에도 계속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정말 걱정되는 게 네. 그럼 영장을 재청구해가지고 이렇게 저번에는 이 증거가 없지만 너네가 하도 부인을 하니까 박성재 너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냈는데 더 사실은 좀 속상한 거는 영장 재청구를 하면 또 그 판사한테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네. 이 증거랑 상관없이 이미 뭐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식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죠 그러니까 그 내란 자체는 뭐 위법 위헌일 수 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을 한 거는 위법을 모르고 있지 않았나? 근데 이게 너무 예. 말이 안 되는 게 예. 지금 일단 정치인들을 체포할 공간을 예. 수용 공간을 마련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치인들을 왜 체포를 하느냐? 포고령 1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 모든 정치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되어 그게 있는데 위법이죠. 예. 대여 매제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건데 네. 이 포고령 1호 자체가 위법 위헌이죠. 위헌이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적법한 계엄이라 할지라도 정치 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할 수는 없는 건데 포고령 1호를 보는 순간 그 법률가라면 보는 순간 이거는 위법 위헌이네 라는 걸 알아야 되는 당연히 건데 알아야죠. 일반인도 아는 거를 그렇죠. 네.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재청구 할 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맞아요. 또 예측을 해볼게요. 예. 이게 예측이 어렵긴 한데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다시 청구하면 네. 이번에는 발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참 그냥 이번에 이제 뭐 사실 이 얘기하고 또 같은 맥락인데 네. 이종섭이랑 그 일당들 5명이 저는 구속 기각되는 걸 보면서 이거 박성재 이거 다시 한다고 될까라는 불안감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증거 우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 뭐 잘못했냐 안 했냐는 둘째 치고 첫 번째는 도망갈 거냐? 뭐 네네. 도망가지는 않겠죠. 그럼 두 번째로 증거 인멸할 거냐?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증거 인멸을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네. 뭐 포고문 받지도 않았다고 네. 그랬는데 실제 받아서 보는 장면이 네. CCTV 찍혔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뭐 앞서 말씀하셨죠. 우리 현정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정민이 아니고 현정민. 네. 홍. 이게 잔발이 아니야. 돼요? 그게 아니라 네. 이게 또 이제 관심을 끄는 거야. 그러네요. 과연 현인가 홍인가? 한인가 현인가 여러분 혼인가? 홍정민입니다. 황정민이라고 많이 이해하셨으면은 불리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고. 그 사이에 1,000명이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녀석이 그게 싫어요. 잔발의 역할이죠. 예, 네. 어정쩡한 인정하십니다. 재미. 예. 그렇죠. 다른 방송은 압도적 재미지만 우리는 어정쩡한 재미. 어쩌다 재미. 뭐 어쩌다 그런 거. 재미. 예. 아, 괜찮다. 근데 예. 그때도 문건을 3,600명을 뭐 전시 가석방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삭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증거 증거 인멸했죠. 인멸을 했잖아요. 예, 명시. 아시겠지만 두 분 법률가니까 아시지만 보통 사람은요 이제 피의자가 돼서 이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에서 휴대폰 주세요라고 하면 일단 변호사에게 물어봅니다. 변호사님 저 휴대폰 줘야 됩니까? 그럼 변호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고 사는 일 아니면 내세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냐 재판부에서 안 좋게 봅니다. 안 나중에 냈으니까. 당신 거의 인멸했다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구속되면 바로 방어권 보장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일 아니면 내세요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자들은 아니, 그런 것만 해도 지금 구속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뭐 휴대폰도 바꾸고 휴대폰도 뭐 비아폰 통화해버리고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저는 이게 구속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박정호 판사가 한테 또 갈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참고로 오마이 TV 박정훈 아닙니다. 이름이 맞네요, 맞네요. 아, 네. 그렇죠. 그걸 네. 착각하면 안 되죠.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특검이 이번에 이런 사실을 흘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위법성 인식 때문에 그때 뭐 그러니까 증거인멸은 가지도 않고 거기도 그것도 부가적으로 뜨기다시로 넣었지만 근데 그 위법성에 다툼이 있다, 뭐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다, 뭐 무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흘렸기 때문에 그걸로 기각이 된 것도 지금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정말 빼박 증거가 더 있다, 전시 가석방제도 이용했고 뭐 증거 3,600명을 막 정치인을 수용하려고 했고 이런 식의 행동을 했는데 영장 전담 판사가 너무 무리수를 둬서 기각시켰다는 얘기를 이렇게 약간 본인도 사법부가 뭐 아무리 모르겠어요. 조희대는 계속 그러고 있지만 어느 정도 여론의 압박을 받고 주목을 받으면 자기도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할 수 있어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렇게 언론에서 좀 이렇게 받아주기를 바라는 것 궁금한 점이 같아요. 있습니다. 예. 뭐예요? 이 중앙지법에 영장 전담 판사가 4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건수가 돌아올 때마다 자기 당직 날에 하는 거면은 랜덤이죠. 이게 전자로 딱 배정이 된다고요. 그 순간순간 그럼 배당이. 박정훈가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아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돌아갑니다. 재청구의 경우에는 네. 법원의 또 바뀌어요? 관행상 관행상? 기존에 기각했던 판사한테 네. 아무래도 간다고요? 이게 자기 그 사건에 대한 존중 뭐 이런 아, 관행이 정말 안다라고 근데 저는 사실 예. 그게 좀 말이 안 맞는 말이 것 안 같아요. 맞는 일반의 상식이. 왜냐면 편견이 우리가 있는 상심대를 하는 게 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그렇지. 이 사람 저 사람 새로운 재판부에게 세 번의 새로운 어떤 시선에서 판단을 받을 권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1번 전담 판사가 해서 기각을 했으면 그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에서 돌려야 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제가 이상한가요, 여러분? 이거 저도 저는 동의합니다. 예, 이거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네. 사법부에서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판단했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그거 참 희한하네. 그게 뭐 법이 아니기 때문에 관례기 때문에. 관례. 저는 이거를 그러면 그렇게 관례는- 다른 분이 하게 했으면 네, 좋겠어요. 그리고 구속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재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박성재가 위법성을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는 저도 납득이 안 안 되는 되죠. 데다가 네, 네. 박정호 판사도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라고 봐요. 저는 아유 설마 법무부 장관이고 법률가인데 포고령을 보는 순간 이건 불법적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데 이건 맞아, 로스쿨 맞아. 학생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몰랐을 거라고 박정호 판사가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이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한덕수 같은 경우에도 그 기각이 됐잖아요. 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우리는 그 기각됐을 때 고령이고 뭐 증거인멸 우려였고 막판에는 다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각됐는갑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 사실은 그 판사는 우리가 나중에 본 CCTV 미리 다 봤거든요. 다 본 상태에서도 이걸 기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박정호 판사 같은 경우에는 박성재 기각하면서 이번에는 위법성 인식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기각을 했는데 이게 뭔가 간을 보면서 한 걸음씩 전진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민들이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바로 차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맞아요. 그래서 구속이 될 때까지 저는 영장을 계속 청구를 해야 해야 된다. 된다. 네, 확실히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혐의를 추가하면은 다시 새로운 배당 시스템에 들어가요. 그래서 좀 혐의를 추가를 네, 하면. 네. 아 근데 저 방금도 드는 생각이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를 왜 지금 따지죠? 아니 인지했으면 당연히 유죄니까 바로 감옥 보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나중에 재판에서 따지는 거고. 맞아요. 인멸했냐 안 했냐를 따지. 증거인멸 이렇게 정도 하면 이거를 엄청 압박을 저는 다른 맞아요. 방법이 없을까? 압박을 종편에서 많이 해주세요. 종편에서요. 네. 그래서 못해. 네, 다른 얘기합니다. 예. 거기 가서 이른시 하세요. 맞아요. 이 주제로 얘기 자체를 안 해요. 이 주제로 네, 얘기 자체를 안 이른시에 해요. 거기 네. 가서. 예. 알았죠? 아니 이게 그 기본적인 바탕이 그래서 박정호 판사를 압박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끌어가면은 그럼 잠깐 이상해지지. 구도 자체를.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맞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예측이 불가능해요. 워낙 맞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처분이 없습니다. 자.